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 이익을 내는 방식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혹은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지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한편 인어공주 영화가 밑줄 이어도 디즈니는 돈을 번다,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라이언 킹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킹 영화가 있으면 라이언 킹 영화 자체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영화가 공연으로 활성화되면서 로열티 수입을 얻죠.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음반 수입도 있습니다. 음반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한 2차 저작물들, 다양한,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자신들이 만드는 드라마에 라이언 킹이 등장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죠. 뭐 동물 어벤져스가 만들어진다면 라이언 킹이 아마 뭐 사람에게 캡틴 아메리카가 했던 역할 비스무리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난감으로도 출시가 됩니다. 문구류 엄청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출판 비즈니스로 연결됩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은 하나이고 거기에 등장했던 그 이미지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수많은 프로덕트 혹은 수많은 유저들, 원소스 멀티 유저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미키마우스, 인어공주, 프로즌, 겨울왕국의 엘사, 우리나라의 뽀로로, 스마트 스터디의 아기상어, 그리고 우영우,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원소스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 어디로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혹은 원소스 멀티 유저 전략은 꼭 온라인 콘텐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은 원소스, 이 소스는 소재이기도 하고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콘텐츠와 문화 비즈니스가 강하기 때문에 콘텐츠 이야기합니다만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원소스, 소품, 부품, 장비, 여러분들 샤인 머스켓 맛있게 드시죠? 포도의 일환이잖아요. 여러분들 장미 좋아하시죠? 육종, 그리고 어떤 꽃, 어떤 원예, 농업, 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전 세계의 대부분 좀 과했습니까? 꽃이라든가 이 영역의 상당 부분을 원소스, 그 육종 개발에 로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샤인 머스켓 하나 드실 때마다 일본에게 돈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품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에게 지역적으로나 인구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객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혹은 유저 전략입니다. 자, 이때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혼다라는 자동차를 잘 아실 겁니다. 혼다 자동차는 미국 포드 자동차의 OEM 생산 기지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동차 한 대를 가져오면 그것을 완전히 그 비행기 경납고에서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했다가 분해했다가 결합했다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 자동차의 생산 능력을 열심히 학습했죠. 그리고 만들어낸 게 혼다 자동차이죠. 문제는 뭐냐면 혼다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미국인들 중에서 누가 일본 차를 타겠습니까? 안 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진출할 때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니라 백야드 잔디깎기를 만드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미국의 고객을 만났습니다. 또 이거 잔디가 잘 되네. 농기계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미국 고객을 만났어요. 오토바이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미국 고객을 만났어요.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혼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 만드는 거, 자동차 엔진 만들었으니까요. 엔진 만드는 그 기술, 원소스에 대한 만족한 사용자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 고객은 이렇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에 직접 진출도 한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비행기 산업, 로봇, 아시모 이렇게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OEM에서 ODM 정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는 겁니까? 원소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에 이게 콘텐츠든 어떤
어떤 원료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고객과 만나기까지에는 브랜드 파워라든가 고객의 인식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멈춰 계시잖아요. 제조업에서 브랜드로 넘어가고 싶지만 꿈에도 소원이 내 브랜드 갖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혼다가 썼던 전략인 것처럼 오픈 콜라보레이션 전략을 쓰시는 것이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디즈니만 자꾸 바라보고 이 명품 브랜드만 봐서 내가 그렇게 바로 가겠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스가 이것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을 바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오픈 콜라보를 하고 만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인지에서 돕고 있는 기업들 중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동 녹용연구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녹용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죠. 여기는 녹용을 원소스를 한의원에게 보내는 일이에요. 원재료를 슬라이스하고 환을 만들고 가루를 만들어서 한의원에 보내서 그 한의원들이 적절히 배합해가지고 보내는 일이에요. 원재료를 보내는 거죠. 이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린이용 젤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고객을 만나요. 화장품 회사에 납품해요. 로션 만드는데 공동 개발해가지고 로션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그래요. 또는 해외 시장 도전을 합니다. 뭐예요? 녹용을 가공, 증숙, 분말 혹은 이렇게 마시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원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한의원이나 생약제로 판매해서 그 약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는 거죠. MD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nRNA 약물 전달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벤처 회사이죠. 약물 전달 물질을 개발을 해서 암치료를 해결하는 그 제약회사에게 제공하려고 하죠. 또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 곳에게 딱 그 타이밍에 맞게끔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위에. 이런 형태로 원소스가 있으면 암치료든 다이어트든 혹은 어떤 몸속에 있는 어떤 그 증숙을 하는 발전시키는 형태든 이런 거. 영일엠이라는 회사 있죠. 우리나라 치료 전동대 아주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치료 전동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술 때 보면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한의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피스의 책상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전동. 자동문을 열고 닫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전동.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업 프랜차이즈 회사라든가 건강보조식품 회사라든가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원소스 멀티 유저 전략의 핵심은 첫 번째,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무엇에 있는가 그것부터 규정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품을 보지 마시고 제품을 만드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혹은 콜라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가지고 있는 이 원소스를 어디랑 손을 잡았을 때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고객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고객을 직접 만나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면 나는 소스에 집중하고 고객을 꽉 잡고 있는 곳과 콜라보를 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익스클루시브 설정하고 이 제품은 가치만 판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안다면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파악하시고 오픈 이노베이션 함께 일할 곳이 어딘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을 좋아해 줄 만한 시장이 혹은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어공주의 영화가 밑줄 해도 디즈니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에는 없는데 우영우에게는 있는 게 하나 있죠. 오징어 게임은 제작 단계에서 넷플릭스와 오픈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최종 콘텐츠, 그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 자산 소유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직영 구조, 넷플릭스 입장에서의 직영이죠.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파생된 수많은 멀티 프로덕트, 멀티 유저는 넷플릭스가 소유하게 됐죠. 반대로 우영우는 자체 생산 구조를 가졌습니다. IP를 우영우 제작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TV에도 반영을 하고 넷플릭스도 주고 향후에 다른 곳에도 줄 수 있죠. 여러분들 종종 아마 그 우영우에 나오는 고래 인형 보셨을 겁니다. 그 인형을 살 때 그 인형에 대한 로열티는 미국 본사로, 미국으로 넷플릭스로 가는 게 아니라 우영우 제작사로 가는 거죠. 이것이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전략과 내가 가지고 있는 IP 콘텐츠를 내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야 되는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 가인지 캠퍼스에서 시작하세요.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